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언제 사랑받고 또 대접을 받는다고 느낄까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좋아하는 행동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더 큰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들의 무례함 때문에 사랑이 식은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친은 저보다 7살 많은데 사람이 좋아서 결혼 결심했습니다. 친척분의 소개로 만난 사이인데 생각보다 잘했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해도 말이 잘 통했고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있었지만 저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혼자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혹시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라 해소할 곳이 좀 필요했거든요.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기에 저도 냉큼 따라갔죠. 그곳에서 3일 정도 머물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숙소도 따로 잡았는데 나중에는 방도 하나로 합치고 함께 밤을 보낼 정도로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졌죠.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미 연인 사이가 된 뒤였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만났고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친이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모은 돈이 저보다 적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처자식 먹여 살릴 만한 놈이 못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도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제가 좋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6개월쯤 뒤에 식을 올릴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상견례 전에 남자친구네 부모님 얼굴이나 한번 뵐까 싶던 찰나에 남자친구가 오늘 자기네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포도 한 박스를 사서 갔습니다. 근데 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회랑새우 그리고 술밖에 없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남자친구를 쳐다보는데 남자친구는 좋다고 우리 엄마가 오늘 돈 좀 썼겠다고 하면서 알랑방귀를 끼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가족은 다 이렇게 해산물을 좋아한다면서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많이 먹으라고 하셨고요. 저 보고 많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해산물을 전혀 못 먹거든요. 익힌 새우나 삶은 오징어도 냄새 때문에 안 좋아하고 날 건 아예 못 먹어요. 결혼 얘기 오가기 전에도 한번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비 시부모님들도 분명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 가족 모임도 아니고 곧 새로운 가족이 될 며느리가 곧 결혼을 앞두고 인사차 오는 날에 하필이면 며느리가 못 먹는 자기 가족만 좋아하는 음식을 차리는 건 너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해서 젓가락은 들지도 않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왜 안 먹냐고 입맛이 없냐고 하는데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저랑 3년을 사귀면서 제가 해산물 못 먹는다는 것도 모르나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는 저희 집 식구들은 다 고기를 좋아하는데도 남자친구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해산물을 시켜서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접이 돌아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무슨 밑반찬도 없고 밥도 없고 국도 없길래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도 시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왜 안 먹냐는 소리도 안 하시고요. 너무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좀 훌쩍거렸는데 시아버지께서 해산물 못 먹는다고 했다는 걸 깜빡했다고 먹을 게 없어서 어쩌냐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어쩌냐고 하면 다인가요? 제가 말없이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과일 좋아한다고 했지.
하면서 냉장고에 과일 있으니 배고프면 그거 깎아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짜증나서 대꾸도 안 하니까 남자친구가 떡볶이라도 시켜줄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최소한의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 정도면 저를 일부러 약 올리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막 쏟아져서 우니까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도 하지 그랬냐고 시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시고요. 제가 무슨 융숭한 대접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해주신 음식을 먹고 싶다고 때를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해산물을 아예 못 먹으니까 먹을 만한 걸로 시켜서 그릇에 담아만 놓으셨어도 감사히 먹었을 텐데 이게 뭔가요? 제가 갑자기 찾아왔으면 말이라도 안 하죠. 분명히 그날 간다고 2주 전부터 예고를 드렸는데 이게 웬 황당한 변명이냐고요. 그래서 당장 가방 들고 나오려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가보는 남의 집이라 작동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닫힌 문 앞에서 당장 문 열라고 나 갈 거라고 소리치는데 남자친구가 와서 막 말렸어요. 제가 결혼 안 하고 싶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시켜주겠다면서 좀 진정하라고요. 사람을 무슨 쫌생이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미리미리 했어야지 사람 기분 다 상하게 해놓고 장난하나요? 그래서 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게 문 열어달라고 했어요. 문 열리자마자 저는 엘리베이터는 쳐다도 안 보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죠. 기분이 상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최대한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고요. 그냥 무작정 달려서 큰 길가로 나가는데 남자친구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택시를 못하게 막길래 제가 가방으로 후려쳤어요. 이제 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비키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라고도 하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얌전히 비키더라고요. 택시 타자마자 엉엉 우니까 기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집에는 절대 시집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도 얘기했더니 엄마는 당장 부르라고 내가 곱게 키운 자식을 어떻게 그따위로 대접하냐고 하면서 화내시고요.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지금이라도 그 집 식구들의 실체를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혼인 신고라도 한 뒤에 알았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었겠죠. 남자친구한테는 미안하다고 부모님도 미처 생각을 못하셨다면서 연락이 오는데 일절 받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건 반성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요. 단칼에 끊어내려고 하는데 제 선택이 옳은 거겠죠?